사량도의 인구는 약 3,500여 명. 대부분의 주민들이 농사를 짓고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멧돼지에 의한 농작물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 이 돼지가 좀 미륵분이고, 돼지가. 먹지는 않았는데. 멧돼지가? 예. 앉아 돼지 좀 먹기는 거 싶어서 두드려가 물고대고 그다음. 논에는 수확을 포기한 벼가 반 이상이다. 자세히 보니 벼 나달이 제대로 붙어있는 것이 거의 없었다. 떼고 아줌마가 이렇게 하고 돼. 아줌마가 이거는 돼지가 이제 이 훑어 먹은 거야. 돼지가 훑어 갖고 그 씹어 갖고 팼다 내고 그래. 이 나라 거. 그게 하나도 아무 데는 하나도 아무도 있고 돼지 벌써 예. 이쪽으로 다 돼지들이 지나가면서 아이고 다 돼지 벌써입니다. 곳곳에 논을 망치고 간 멧돼지 발자국이 뚜렷하게 남아있다. 배설물도 보였다. 가스 분출되면서 라이트 있잖아요. 멧돼지를 퇴치하기 위해 섬 사람들은 갖가지 아이디어와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그럼 이 화력이 너무 커. 그럼 여기 불하고 폭음과 동시에 튄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 폭음이 너무 굉장히 크거든. 그런데 그 돼지가 앞에 이게 그 소리 듣고도 놀라지 않고 오히려 더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만든 기구들은 멧돼지에게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작년 가을의 농작물 피해는 더욱 늘어났다. 10여 년 전만 해도 멧돼지를 볼 수 없었다는 사량도. 그러면 지금의 멧돼지는 어디서 온 것일까? 보시다시피 요 사랑도하고 저 가까운 곳이 삼천파하고 보성입니다. 여기서 거리가 10여 킬로 되는데 한 12년 전부터 아마 육지에서 멧돼지가 이 섬으로 들어와서 번식을 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보인다. 섬의 모양이 날아가는 토끼 같다는 경남 사천시의 비토섬. 1998년 다리가 놓이면서 육지와 이어졌다. 이곳 역시 멧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산소의 봉분까지 멧돼지가 밀어놓았다. 비토섬의 해안가. 모래 위에 그대로 남아있는 발자국. 멧돼지의 것이다. 발자국은 바닷가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물이까지 들거든. 제작진은 바다에서 헤엄치는 멧돼지를 봤다는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 일과를 마치고 철수하는 과정에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뭐가 푹푹 지나가는 소리를 보고 듣고 보니까 하마처럼 해갖고 너무 근들하게 있었는데 그 자세히 가서 배를 보니까 산돼지였어요. 한 70km 정도 되는 산돼지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 또 하마처럼 가는 모습이 기하고 코만 내놓고 물이 들어오면 코로 불을 내면서 푹푹 하고 가고 있어요. 지금 저쪽 보이는 저 섬을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우리가 한참 따라가다 왔어요. 동서가 명석이 자, 지금 실탄 다 준비됐어요. 실탄 다 준비됐어요. 사량도나 비토섬은 모두 한정된 공간인 섬이다. 적은 수의 멧돼지만으로도 인간과의 갈등은 육지보다 더 심각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총을 들지 않을 수 없었다. 요쪽에 하우장 두 마리 있다. 한 70건, 80건 되는 거. 멧돼지가 나타났다.
생존을 위한 몸부림은 오래가지 못했다. 정말 아니라고 지금. 다 찾는데. 돼지가 있어가지고 이 돼지 하나도 못 받았는데 이 빼기 한 마리도 없이 하나도 없다고. 정부에서 말하자면 이걸 갖다 다 잡아서 문제야 되지. 그럼 배 대부분이나 배부 가지고 있는 부산 사람들 와놓으면 이거 부산 안 하는 거야. 섬으로 온 멧돼지. 그 잘못된 만남의 끝은 죽음이었다. 섬으로 간 동물들. 그로 인한 피해는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다. 일본의 자연환경연구센터. 주로 환경부나 각 지역의 위탁을 받아 섬의 동식물에 대한 조사를 맡고 있는 곳이다. 타키구치 씨는 6년 전부터 오가사와라 열도의 염소에 대한 조사와 구제 작업을 담당하고 있다. 사람에 의해 섬으로 옮겨진 동물에 대한 그의 생각은 단호하다. 역시 사람이 들여온 것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히 섬의 경우는 특별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곳에 전혀 없던 것을 들여와서 섬을 망치면 그것은 사람이 책임을 가지고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염소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는 오가사와라 열도를 찾아가 보기로 했다. 오가사와라 열도로 가는 배는 6,000톤급. 워낙 먼 섬이라 배는 일주일에 한 번만 간다. 오가사와라 열도는 도쿄항에서 무려 1,000km. 바다가 순순히 길을 열어줘도 꼬박 25시간이나 걸린다. 파도가 조금만 높아지면 30시간이 훨씬 넘게 걸리는 아득한 거리다. 망망대해의 외로움을 이겨낸 오가사와라 열도는 연평균 기온 20도씨, 1년 내내 겨울이 찾아오지 않는 천혜의 기후를 선물받았다. 특히 열도를 이루고 있는 30개의 섬들 중에서 90% 이상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만큼 독특한 생태계를 자랑한다. 동양의 갈라파고스라고도 불리는 오가사와라 열도에는 3천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돌고래들도 살아가고 있다. 30m 깊이까지 들여다보이는 투명한 바다는 1년 내내 다이버들과 관광객을 불러들인다. 오가사와라 열도를 무엇보다 더욱 유명하게 만든 것은 바로 이 염소들. 길가에 관상수를 먹기 위해 산을 내려온 염소들은 겁없이 도로까지 점령한다. 자동차도 무서워하지 않는 도로의 무법자들 탓에 사고도 빈번하다. 산을 올라가자마자 무리를 이뤄 이동하는 염소떼를 만날 수 있었다. 염소는 5,000년 전에 사람이 가축으로 길들였다. 하지만
하지만 태어난 뒤 한 번도 사람들의 울타리 속에 들어가 본 적 없는 이 섬의 염소들은 무척이나 위협적으로 보인다. 가파른 산과 높은 바위를 좋아하고 아슬아슬한 절벽 타기를 즐기는 염소들. 먼 조상 때부터 천적을 피해서 산악지방에서 살았던 습성을 잃어버리지 않은 이유다. 오가사와라 열도 염소들의 조상도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 머나먼 이 오가사와라 열도에 사람들이 정착한 것은 19세기 초인 1830년경. 그 이후 여러 나라의 고래잡이 배들이 섬에 들어왔고 그들은 비상식량으로 데리고 다니던 염소들을 이곳에 남겨놓고 떠났다. 포경선이 떠나고 섬에 남겨진 염소들에게 평균 20도씨의 아열대 기후 그리고 섬에서 자라는 다양한 식물들은 염소가 번식하는 데 최상의 조건이었다. 염소 암컷이 한 번에 낳는 새끼는 보통 2마리, 임신 기간은 5달이다. 그래서 1년에 2번까지 새끼를 낳는다. 염소는 생후 3-4개월 후면 번식이 가능하다. 천적이 없는 오가사와라에서 폭발적으로 번식한 염소는 오가사와라 열도를 점령했다. 먹성 좋은 염소. 독풀만 아니면 아무 풀이나 잘 먹는다. 나무 줄기며 뿌리까지 가리는 것이 없다. 한 마리만 있는 게 아닐 텐데. 우리를 한두 마리 있을 때도 있고. 염소의 강한 번식력과 먹성은 섬을 변화시켰다. 염소는 섬의 허용 한계를 넘어섰고 결국 섬은 염소의 먹성을 당해내지 못했다. 그래서 섬의 고유종 중 40% 이상이 멸종했다. 붉게 변한 민둥산은 더 이상 다른 생명을 품을 수 없었고 자연 생태계의 평화는 깨졌다. 무너져 내린 흙으로 제 빛깔을 잃어버린 바다. 피해는 땅에서 바다로 그리고 자연에서 사람에게로 번졌다. 토사 유출로 바다가 오염되면서 사람들이 양식하던 어류와 어패류가 떼죽음을 당했다. 1991년부터 일본 자연환경센터의 본격적인 자연조사가 이루어졌고 1997년엔 염소 포획이 시작됐다. 동물애호단체의 반대가 심해 포획된 염소들은 염소 고기를 먹는 식습관이 있는 오키나와까지 배로 옮겨졌다. 염소를 축산업에 이용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예산도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마리 염소를 3,000km 이송하는 과정에서 드는 경비가 약 한 150만 원 정도 필요하게 됩니다. 현지에서 염소 가격은 한 마리당 2-4만 원에 불과한데 이러한 것을 불사하고 일본 정부와 그리고 그 야생생물 전문가와 이러한 그 동물 애호 단체와 여러 가지 그 논의 끝에 다시 한 곳에 몰아넣고 그 야생생물을 보호하는 쪽에 그 방법들이 논의되게 됩니다. 포획한 염소를 오키나와로 옮기는 것은 비용도 많이 들었지만 야생의 염소들이 먼 거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30% 이상이 병들거나 죽었다. 뿐만 아니라 옮길 수 있는 마리수도 한계가 있어 염소 개체수를 확실히 줄일 수는 없었다.
현재 오가사와라 열도에서 집중적인 염소 포획이 이루어지는 섬은 2곳. 포획 방법은 사람들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염소를 몰아간다. 예전에는 사냥견을 동원하기도 했지만 동물학대라고 해서 지금은 전적으로 사람들만 염소몰이를 하고 있다. 한쪽으로 몰아놓은 염소들은 안락사시킨다. 학계와 정부, 그리고 동물 애호단체까지도 이것만이 오가사와라에서 염소를 없앨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데 의견을 모은 것이다. 염소들이 떠난 뒤 섬에서는 자연을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이 진행된다. 먼저 염소로 인해 벌거숭이가 된 산에 산사태를 막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 그리고 식물도 다시 심었다. 사람들의 노력을 빌린 자연은 조금씩 생기를 띈다. 섬을 떠났던 새도 돌아오기 시작했다. 오가사와라 열도에 깨어졌던 자연 생태계가 평화를 되찾아가는 중이다. 해마다 2억 원에 가까운 비용을 들여가며 10여 년간 비싼 대가를 치른 결과다. 오가사와라 같은 작은 섬은 세계 어디나 같을 것입니다만 작은 섬에서는 원래부터 생물의 수가 적기 때문에 염소와 같은 것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섬에 원래부터 없는 것을 집어넣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은 어느 섬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정말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가사와라에서는 실패했기 때문에 그 교훈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제작진은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내에 있는 전라남도 여수시의 금오도를 찾았다. 자리가 불편하시더라도 이 섬에 2년산 꽃사슴 19마리가 방사된 것은 2004년 6월. 조선 후기 무렵 금오도에 왕실의 사슴 목장이 있었던 만큼 그 역사를 되살려 보겠다는 취지와 함께 사슴이 뛰노는 아름다운 섬을 만들고 관광객들에게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해서 금오도를 풍요롭게 하겠다는 것이었다. 또한 겨울에도 거의 눈이 오지 않는 따뜻한 기후와 상록 화렵수는 꽃사슴을 방목하는 데 최적의 조건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꽃사슴 천국을 만들겠다는 꿈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나는 이제 면사무소 지원을 받아가지고 꽃사슴을 방목한 지 1년 7개월이 지난 지금 금오도는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 금오도의 겨울숲은 벗겨진 나무 껍질들로 황량했다. 10년 이상 자랐던 삼나무 줄기의 껍질 대부분이 예리하게 벗겨진 상태. 너덜너덜해진 나무 껍질 사이에서는 쉽게 사슴털을 찾아낼 수 있었다. 저쪽 와보니까 됐죠. 이 나무 껍질을 이렇게 비kis으니까 사람이 비키지 뭐 설마에 뭐 사슴이 이렇게 비키슬라느냐고 그랬죠. 그러네요. 그래갖고 그 노인들을 나가 많이 나무를 했어요. 나무 껍질을 이렇게 비켰다고.
그렇지만 그렇게 이것은 작년에 한 게 아니에요. 쭉 나가버리죠. 근데 이게 막 더들더들 이렇게 다 비껴오는 거예요. 말라가고 있는 나무에선 생명의 기운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다. 나무를 이렇게 새를 치는 거 몰라? 참. 꽃사슴 종류는 보통 한 170여 종의 식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특히 겨울철에는 숲이까지 뜯어먹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는 물론 말할 것도 없고 농작물에 대한 피해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국립공원 지역에서 자생하는 식물들도 많이 뜯어먹고 있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한겨울 먹이가 줄어든 상황에서 꽃사슴은 지금도 나무 껍질을 벗겨 먹으며 지내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꽃사슴 피해는 사람들 바로 가까이까지 내려왔다. 고라니는 이제 고구마 잎을 따먹으니까 피해가 적은데 사슴은 잎도 따먹고 줄기도 끊고 발로 힙이 파니까 피해가 더 많지요.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삽으로 던지는 것 같이 이렇게 던지는 것 같이 하면은 흙이 막 뒤로 이렇게 나가요. 그럼 이제 부디가 뭐 이렇게 파집니다. 그 자리가요. 그러니까 고구마가 파져 나올 건 사실이잖아요.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남부지부 회원들이 꽃사슴 실태 파악을 위해 나섰다. 꽃사슴이 남긴 흔적들을 자세히 관찰하며 산속으로 들어가고 있지만 꽃사슴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사슴 보셨어요? 예. 어떻게 생겼던가요? 자세히 보고 뒤 엉덩이 쪽만 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좀 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뛰어가는 소리도 말 뛰어가는 소리처럼 누르르르 이렇게. 색깔은 어떻게 생겨요? 색깔은 갈색 비슷한 색깔이에요. 좀 회갈색. 오늘 길에 길목에 이게 아마 이제 딱 얼마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주워왔거든요. 네. 사슴인지는 아직 못 봤습니다. 못 보고 흔적만 봤다고. 네. 아직 어제 밤에 싸운 것 같은데. 단 한 마리의 꽃사슴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산을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 몸이 점이 더 많이 남아 있나 있죠. 그 모두에 방사된 꽃사슴과 같은 종이다. 사람에게 길들여진 가축이라고 해도 방사 후 3개월 정도면 거의 야생 생태로 돌아간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방사한 꽃사슴을 우리 안으로 되돌리는 것은 매우 어렵다. 국립공원 관리공단 측에서는 여수시에 금오도의 꽃사슴을 포획해달라는 요청을 이미 여러 번 한 상태다. 그러나 올무에 걸려 죽은 꽃사슴 한 마리만 발견했을 뿐 나머지 18마리에 대해선 지금까지 파악된 것이 전혀 없다. 꽃사슴은 대체로 5월과 6월 사이에 한 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꽃사슴이 방사된 지 1년 7개월. 새끼가 태어나 꽃사슴의 수도 불어났을 것이다. 늘어난 꽃사슴은 금오도의 자연 생태를 더욱 위태롭게 할 것이다. 섬은 지리적으로 격리되어 있는 특수한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많은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환경 속에서 외래종이 도입되게 되면, 특히 대형 초식동물들이 도입되게 되면 고유종들이 사라지게 되고 섬은 점점 황폐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물을 정확히 이해하고 동물 관리라든지 이러한 종 다양성의 이해를 충분히 해서 우리가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섬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간다.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또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이 어떤 동물들이 섬에 갈 수도 있다.
섬의 특수한 자연 환경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준비 없는 외래종의 유입은 섬의 자연은 물론 그 섬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가져다 준다. 우리는 우리가 들여놓은 동물들을 그저 퇴치해야 하는 적으로만 생각했다. 사람과 함께 동물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둘의 공존을 위한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